해성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에 이어 여자 주인공 미츠아와 남자 주인공 타키가 꿈에서 깨며 일어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는 소녀. 하지만 무언가 행동이 어색합니다. 아침을 먹는 미츠아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TV 속 뉴스에서는 1200년에 한 번 있는 해성 통과가 한 달 후로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산속의 이토모리 마을.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미야미지 미츠아는 무녀 가문인 미야미지가의 장손녀입니다. 이토모리 마을은 전철이 2시간에 한 번 오고 편의점은 9시에 문을 닫는 등 너무 시골이라서 미츠아는 항상 도쿄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에 등교한 미츠아.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은 어제 미츠아의 행동이 매우 이상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물함도 기억하지 못했고 머리는 뻗쳐 있었으며 리본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죠. 미츠아는 그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말도 안 된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이상한 꿈을 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미츠아의 건강을 걱정하고 미츠아는 기운은 넘치는데 이상하다고 하죠. 그날 밤 미츠아는 무녀 집안의 장손녀로 전통 의식을 치르던 가운데 학교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창피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싫다며 다음 인생은 도쿄의 훈남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소리칩니다. 장면은 바뀌어 한 남자아이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놀라던 소녀는 곧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문자를 받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방에 걸려있던 교복을 입고 문을 나섭니다. 잊고 눈앞에 펼쳐진 도쿄의 풍경. 그곳은 미츠아가 꿈에도 그리던 도시 도쿄의 풍경이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타키. 미츠아는 타키의 몸에 들어온 상태였고 미츠아는 지금 이것이 생생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미츠아는 타키의 친구들에게 사투리를 지적받게 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도쿄의 카페도 가게 되죠. 비싼 가격에 놀라지만 어차피 꿈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받고 오늘이 아르바이트 날임을 알게 된 미츠아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진산 고객을 상대하던 중 오쿠데라 선배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미츠아는 오쿠데라 선배의 스커트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고 오쿠데라 선배의 치마를 바느질해줍니다. 그리고 오쿠데라 선배와 친해진 후 집에 돌아온 미츠아는 핸드폰을 보다가 타키가 오쿠데라 선배를 짝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있었던 일을 텍스트로 남겨둡니다. 잠에서 깨어난 타키. 다시 원래의 몸이 된 타키는 전화 속 텍스트를 보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간 후 메시지 일이 실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죠. 미츠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을 때 타키의 메시지가 몸에 써 있었고 학교에서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에게 싸움을 걸어 혼쭐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몸이 타키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잠든
모든 것으로 몸이 바뀌는 것은 정기적이었고 주에 2, 3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뒤바뀌었을 때의 주의점이나 지켜야만 하는 금지사항, 뒤바뀐 날에 있었던 일 등을 휴대전화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일상생활 중 서로의 캐릭터를 너무 드러내면서 조심히 지낼 것을 당부한 서로의 부탁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미치아의 몸으로 지내던 타키는 체육 시간의 활약 등 보이시한 매력을 뽐내며 남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까지 고백을 받게 되고, 타키의 몸으로 지내는 미치아는 마음껏 카페에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오쿠데라 선배와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서로의 몸이 바뀌는 것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를 뒤로하고 타키는 미치아의 몸으로 할머니, 동생과 함께 미야미즈 신사의 신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할머니에게 인간과의 관계,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등을 전부 무스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치아의 혼이 깃든 쿠치카마자케를 복납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이때 할머니가 타키에게 "너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니?" 라고 하고 타키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잠에서 깬 타키는 미치아가 오늘 오쿠데라 선배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하게 데이트 장소로 뛰어나갑니다. 데이트 내내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등 어색해하는 타키. 데이트 중 들린 사진전에서 풍경 사진을 보던 중 이토모리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타키. 헤어지는 길, 오쿠데라 선배가 오늘 타키가 다른 사람 같다며 "예전에는 나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지?" 라고 물어봅니다. 당황한 타키는 아니라고 얼버무리죠. 데이트가 끝나고 타키는 미치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한편 미치아는 본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게 됩니다. 미치아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학교를 빼먹는데 이날은 가을 축제 날이자 혜성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치아는 함께 축제에 가자는 친구들의 권유를 받고 가을 축제장에서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친구들은 머리를 자른 미치아를 바라보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치아와 친구들이 아름다운 혜성을 바라보던 중 이토모리 마을 상공에서 혜성이 갈라지며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쿠데라와의 최악의 데이트 결과를 미치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타키는 몸이 바뀌는 것을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더 이상 몸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토모리 마을을 그리는 등 매일 미치아와 이토모리 마을을 떠올리는 타키. 어느 날 자신의 기억으로 그려낸 이토모리 마을을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미치아를 찾아 나서는 타키. 아르바이트로 친구에게 대타를 부탁하지만 최근 정신이 빠져있던 타키가 걱정되어 나온 친구와 오쿠데라 선배와 함께 세 사람은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키가 펜팔 친구를 찾아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흔적을 찾아 거슬러 온 마을에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쿄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일행은 돌아가기 전 들른 라멘 가게에서 타키의 그림을 알아보고 이토모리를 이야기하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 아저씨는 이토모리 출신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찾게 된 이토모리 마을. 그곳엔 거대한 호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토모리는 3년 전 혜성의 파편 조각이 떨어지며 거대한 호수로 변한 것이었죠. 특히나 혜성의 조각이 떨어지던 날 가을 축제가 열려 수백 명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타키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급하게 미츠아의 메모와 일기들을 확인해 보지만 그 순간 문자는 하나씩 사라져 버립니다. 일행은 근처의 도서관에서 이토모리 마을과 혜성 충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열린 날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있었으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된 사망자 명부에서 미츠아와 친구들의 이름을 발견한 타키. 그날 밤 숙소에서 오쿠데라 선배는 최근에 타키를 좋아했다며 타키가 그렇게 변한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타키의 말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쿠데라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가 해주었던 영혼에 이어진 무스비 이야기를 떠올리는 타키. 다음날 일행을 도쿄로 먼저 돌려보내고 라멘 가게 주인의 도움을 받아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날 할머니와 동생이 방문했던 미야미지 가문의 신체로 향합니다. 신체는 실제로 있었고 타키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체 안에는 그날 자신이 가져온 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긋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타키는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미츠아의 절반이 깃든 쿠치카미 자케를 마시고 일어나려는 찰나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며 넘어집니다. 충격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타키. 이때 타키는 미츠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미츠아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혜성이 충돌하기 전날 미츠아가 도쿄에 갔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츠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츠아가 된 것을 확인하고 울먹이는 타키.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그날은 바로 혜성이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자신도 다른 사람이 되는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으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타키는 미야미지 집안 사람들의 꿈은 전부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타키는 친구인 태씨와 사야카에게 오늘 밤 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마을 주민들을 피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태씨가 마을 발전기를 폭파시키고 사야카에게는 폭발 직후 방송으로 피난 경보를 발령하여 마을 사람 모두를 혜성의 피해범이 바뀐 이토모리 고등학교로 피난시켜 구조하려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타키는 미츠아의 아버지인 면장을 만나 설득하기로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떠올리는 타키. 타키는 신체로 향합니다. 한편 타키의 몸에서 깨어난 미츠아는 신체에서 눈을 뜨고 타키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하며 신체에서 나오지만 곧이어 마을이 물에 잠겨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운석이 떨어지는 날 자신이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혜성 충돌 전날 도쿄로 향하던 미츠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민폐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타키를 찾아가는 미츠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 마침내 지하철에서 타키를 만난 미츠아. 조심스레 타키를 불러보지만 타키는 넌 누구냐고 되물어봅니다.
미치아가 만난 타키는 미치아를 알기 전 3년 전의 타키이므로 미치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 떠밀려 헤어지는 두 사람. 미치아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머리끈을 전해줍니다. 타키는 미치아가 건네준 머리끈을 종종 오른손목에 부적처럼 하고 다녔는데 정작 타키 본인은 무스비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잃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고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 타키. 3년 전 미치아가 자신을 만나러 왔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신체에 도착한 타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어져 사람이 아닌 것과 만나게 된다는 황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몸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존재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움에 미치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타키는 미치아를 만나러 왔다고 말합니다. 미치아의 쿠치카미 자케를 마시고 왔다는 말에 부끄러워하며 변태냐고 놀리는 미치아. 잠시나마 서로 몸이 바뀐 순간들의 기억을 나누며 웃음 짓습니다. 타키는 미치아의 머리끈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며 미치아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서로 혜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손에 서로의 이름을 나눠 적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끊기고 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타키의 손바닥에 미치아의 이름이 쓰여지려던 순간 다시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미치아. 타키가 쿠치카미 자케를 마시고 3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와준 덕분에 미치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로 내려가 작전을 실행합니다. 태시와 함께 발전소를 폭파시키고 마을은 정전됩니다. 사야카는 학교 방송실에서 발전소의 사고로 추가적인 폭발과 산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토모리 고등학교로 주민들을 대피하라고 방송합니다. 하지만 미치아의 아버지인 면장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 주민들의 대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대피를 외치던 태씨는 좌절하고 이때 혜성이 실제로 갈라집니다. 미치아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뛰어가던 중 타키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지만 곧이어 이름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갈라진 혜성을 보며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지만 손에 적혀있는 좋아해 라는 글자를 보고 곧이어 다시 힘을 얻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난 미치아.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결국 마을로 떨어지는 혜성의 조각. 한편 이토모리 마을의 신체에서 눈을 뜨게 된 타키. 이번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면은 5년이 지나고 도쿄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타키를 비춥니다. 취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언제부터인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어느 날 오쿠데라 선배를 만난 타키. 고등학교 때 이토모리 마을에 갔던 이야기를 나누지만 타키는 그때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혜성과 관련된 일에는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고 독백합니다. 그리고 혜성은 마을을 직격했지만 우연히도 마을 대대적으로 피난 훈련이 있었고 다행히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피해 범위 바깥에 있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우연과 행운에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고 그 시절 타키는 관련 기사를 찾아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이 신경 쓰였는지 자신도 이제는 이유를 잘 모르죠. 눈이 오던 어느 날 육교 우위, 타키는 우연히 어떤 여성과 마주칩니다. 미츠하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엇갈려서 한 번씩 바라보며 지나치게 됩니다. 친구들과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미츠하의 동생의 일상이 차례로 그려지며 영화는 엔딩으로 향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한 도쿄의 일상. 아침의 출근길, 같은 역, 다른 방향의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서로를 마주한 그들은 줄곧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서로임을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다음 역에서 내려 다시 거슬러 뛰어오는 미츠하와 타키. 마침내 만난 돌계단에서 두 사람은 어색함에 다시 지나치는 듯하고 미츠하는 너무나 아쉬워서 울먹이며 내려갑니다. 이때 타키가 용기를 내어 미츠하를 불러세웁니다. 나는 너를 어디선가. 그리고 미츠하는 나도 그렇다며 눈물을 흘리고 타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